안녕하세요. 홍철기입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름도 생소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평소에는 쓰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너무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님들은 태아보험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A사의 태아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 가지수만 282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의 태아보험도 200개는 넘어요. 이 많은 담보들, 물론 필요한 상황이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은 없다고 여겨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다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아보험을 알아볼 때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 내게 큰 위험이 생겼을 때 금전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태아보험을 알아볼 때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태아보험 가입 시 꼭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넣어야 하는 특약은 당연히 태아 관련 보장 특약들인데요. 먼저 태아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 보험의 한 종류로서 임신 22주 전까지 태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 1, 2차 기형아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출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제로 출산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다른 정신적인 발달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태아 특약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선천 이상 관련 조수가 저체중아 장애 등이 있는 겁니다. 출생 시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관련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가지는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저체중아 입원일당 3일에서 60일.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일째부터 최대 60일까지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두 번째,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1일에서 120일.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이내 1일 이상 입원하면 1일당 가입 금액을 최대 12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8대 장애 진단 담보. 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 지적, 정신, 뇌병변, 자폐성 장애 8가지 장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이 특약은 당연히 태아보험이 아니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와 5번째는 선천 이상 수술담보, 선천 이상 입원담보입니다. 가입 시기 및 약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비나 일반 수술비 특약에서는 Q코드라고 하는 선천 이상에 대해서는 면책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태아보험을 통해 선천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을 따로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 수술비 담보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로 각각 2가지가 있습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은 지금 보시는 표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로 수술을 받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혀 유착증은 혓바닥과 혀를 연결하는 설소대가 짧게 태어났을 때, 대설증은 말 그대로 혀가 너무 크게 태어났을 때 그 외 기타 혀 기형들이 있고요. 선천성 비신생성물 모반은 흔히 몽고 반점이나 붉은 반점이 눈에 보이는 팔, 다리 같은 곳에 나서 없어지지 않았을 때 레이저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장이 되고요. 부위계는 귀 사이에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선천성 음낭수종은 태어났는데 고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잠복고환이라고 해서 몸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때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에 해당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서 다발성 선천 이상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제외한 것을 보장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분류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태아 특약들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2번째로 추천하는 특약은 입원 일당과 관련된 담보들입니다. 최근에 본인이나 성인보험 알아보셨던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일당은 성인보험에서 비추천하는 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보험료가 높아요.
그리고 입원 일당은 장기 또는 자주 입원을 해야 보험금도 많이 받고 보장도 자주 받을 수 있는 건데 일반 성인들은 장기로 입원하거나 또 입원을 자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어떤 고객님은 암으로 수술까지 받았어도 2주 만에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인에게 있어서 입원이라고 하는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들은 달라요.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입원할 확률이 높고요. 진료를 받을 때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표현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서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입원을 권유받아 각종 검사 및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상급 병실이나 1인 병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실비보험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기준 병실을 사용할 때보다 자기 부담금이 더 높은데요. 상급 병실 이용 금액에서 일반 병실 금액을 빼고 이 차액에서 50%만 지급하는데 이것도 하루 10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최근에 3살배기 조카가 열도 오르고 계속 우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고 약을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지인이 있거나 둘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 특약들은 가입할 때에는 꼭 넣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빠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나 의사소통도 원활해지고 약을 사용하는 데에도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입원할 가능성이 거의 줄어들거든요. 그럼 그때 입원 일당 특약들은 삭제해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특약은 3대 진단비라고 하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암 진단비는 소아백혈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대를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반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보장하는 유사암도 최대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나중에 계약 전환을 고려하고 있거나 산모님의 가족력으로 모야모야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역시 최대로 가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뇌출혈도 보장이 되는지 가입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계약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함께 가입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계약 전환이 되는 태아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지사항을 따로 물어보지 않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함께 가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대 진단비를 태아 때부터 준비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입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질병 후유장애. 후유장애 특약의 보장보험금은 가입금액의 장애율을 곱한 만큼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잘 가입하는 요령은 가입금액은 가능한 높게, 장애율은 낮은 3%부터 100%까지 보장되는 담보로 구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후유장애 특약은 의학적 치료를 모두 끝냈는데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특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질환으로 장애가 남거나 다운증후군 또는 뇌성마비로 진단 시 진단금 외에 별도로 질병 후유장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 보장이 아니고 신체 전반에 걸쳐 각 기관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각각 지급이 됩니다. 끝으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 추천하는데요.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나이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실수도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가족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부모님들이 커버할 수 있는 일들이겠지만 밖에서 아이가 장난치다가 어떤 기구를 파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이렇게 실수 등을 통해서 남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사람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물건 등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성인보험을 설명드릴 때에도 꼭 추천하는 필수 특약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태아보험 가입 시 꼭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태아 특약, 입원 일당, 3대 진단비, 후유장애,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특약들을 태아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든 보장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따라서 추천하는 특약의 방향이 다르기 마련이에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 또는 표시해 놓은 연락처와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쉽고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